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공무원 시험 1년차 때 9급 공무원을 떨어졌던 제가 이 커리큘럼의 원리를 알고 다음에 9급과 7급 공무원을 동시에 합격했으며 이 커리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에서 거의 높은 확률로 단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합격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에겐 강력한 회독법이며 작년에 올린 이 회독법이 벌써 70만 조의 수를 넘어가며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단기 합격자들을 배출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1년간 추가적으로 쌓아온 저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5단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몇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는 개념 강의 수강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의 개념 강의 수강은 최대한 빠르게 수강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과목당 수강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개념 강의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고 지체를 하면 회독 기간을 나중에 2단계인 기출 강의 수강 단계에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턱걸이를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약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론만 완벽하게 공부를 했어요. 4, 5개월 뒤에 실제로 턱걸이를 하려고 하면 턱걸이가 되나요? 안 되겠죠. 턱걸이를 하기 위한 근육이 없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근육은 기출문제를 풀어야 생긴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험생활 1년차 때 개념 강의만 전 과목을 4, 5개월 정도 순서대로 엄청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데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면 기출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어. 기억이 안 나.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년 시험 합격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향을 한번 잘못 선택하면 한두 달을 시행착오로 날려버리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기에는 경쟁률이 세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략을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1단계를 빠르게 수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좀 버리고 주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어휘를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강의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두고 매일 해당 과목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누적을 해서 읽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읽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볼 때 이 어휘,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지? 하면서 벙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은 아직 시험에서 뭐가 나오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는 내가 하루에 3강을 듣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이해를 최대한 하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밀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2단계는 기출 강의 수강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30일을 넘지 않으면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가 기출문제를 스스로 회독할 수 있도록 모르는 어휘나 부족한 개념을 기출, 해설에 필기를 해놓는 단계인 거죠. 해설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작업해 놓는 단계로 생각해야지 여기서부터 문제를 푼다, 문제를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개념 강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출에서 모르는 어휘를 필기한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30일 안에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강을 다니는데 또는 2025년 커리를 타고 있는데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강을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실강을 듣는 이유는 학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 의지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강이 인강보다 합격에 불리한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실강학원 커리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여러분 근데 아실 거예요. 입문, 그리고 기본, 심화 개념, 기출 강의, 동영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되죠. 보통 커리큘럼이.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할 이 수험생들은 2025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시험을 준비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지고 거의 합격 점수를 만들어 놓고 2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출은 최소 10회도 이상 했고 강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나는 느긋하게 2025년 개념 입문 강의부터 수강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단계 기출문제 회독 단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회독 기간을 30일로 잡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강사라는 조력자가 있는데 3단계부터는 조력자가 사라지죠. 처음 스스로 회독을 할 때 문장을 읽어내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을 잃고 하는 둥 마는 둥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습 주기가 길어지고 공부를 해도 뭔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를 계속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 아무리 회독을 해도 복습을 하려고 보면 기억이 계속 휘발되는 거지.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나 개념 아직 부족하다. 기본서로 다시 가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1, 2단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안 들어서 문제가 안 읽히는 게 아니죠.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는 겁니다. 무슨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무슨 개념을 헷갈려 하고 내가 무슨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게 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WOX 작업을 통해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구분해야 하는 거죠. WOX의 장점은 단순하게 양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아니라 양을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면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명확하게 구분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독 일수를 계속 줄여만 나가게 되는 회독법의 단점은 뭐냐면 회독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건 봐야 할 양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회독 일수를 줄여나가. 그러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까먹고 시험장에서 실수를 합니다. WOX 회독은 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시너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4단계입니다.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수강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기출이 최소 70점 정도. 70점까지는 3단계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3단계에서 기출이 최소 70점 정도 안정화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뭘 모르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돼요. 이제 개념 강의를 빠르게 다시 듣거나 요약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내가 몰랐던 개념, 헷갈렸던 개념들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퍼즐을 모았다면 4단계에서는 그 퍼즐들을 정리를 하는 단계인 겁니다. 5단계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타이핑 작업입니다. 타이핑 작업은 이제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보완해서 완성도를 95%에서 100%의 경지에 오르는 작업으로 이것까지 마무리하는 수험생은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이핑 작업의 핵심은 추상적인 개념을 문제로 명확하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개념서를 공부한 것을 문제에 적용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념서의 내용을 보고 실제 이 기출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시험장에서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문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입체적으로 사고해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출제할지를 고민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훨씬 잘 하시게 될 거예요. 5단계 회독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기출문제 회독과 그리고 타이핑 작업한 것들을 병행하면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회독하고 기출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가 될 것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문제화해서 명확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2주 전쯤 최신 개정사항만 반영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플랜을 설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회독을 했고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타이핑 작업을 통해서 이미 보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내가 완벽하게 공부했는데 그 이외의 것에서 나온다? 다른 수험생들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5단계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험 하루 전까지 마무리를 기출문제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동영이나 모의고사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많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시험 직전까지 WOX 작업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장기 기억화되지 않은 영역을 빠르게 후려쳐서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점수가 나오지 않고 뭔가 방황한다, 그리고 정체된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5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5단계 회독법을 정말 좋은 길라잡이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PDF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참고하시면서 방향 잃지 마시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